반갑습니다. 역사단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수 단비완소쌤 박주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는요, 우리 중국의 역사를 훑어볼 텐데, 역사 1에서 중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2배로 기초공부 하시면서 따라오시고요. 하지만 마음만은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아자잣! 자, 먼저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우리 앞서서 세계 고대 문명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중국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주의 봉건제까지 공부했었잖아요. 선생님, 저는 몰라요. 기억이 1도 안 나요. 저런. 주의 봉건제가 뭐였어요? 그래요. 주가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은 수도 부근의 땅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의 친척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삼아서 다스리게끔 했던 제도가 봉건제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제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기원전 8세기경에 견융족이라는 유목민족의 침입까지 받게 되면서 결국에 도읍을 호경이었는데 동쪽의 나급, 즉 러양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천이라고 하는데, 동천 이후 주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요. 각 지역의 제후국들은 주왕실을 대신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세력을 차츰차츰 키워갔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바로 춘추시대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 한 200여 개의 제후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후국을 우리가 춘추오패라고 하는데, 진제, 오, 초월 이렇게가 춘추오패예요. 절대 외울 필요 없고요. 근데 이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각 제후국들이 우리는 주왕실을 계승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막겠다. 이렇게 주왕실의 권위는 인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왕실의 권위가 점차 무시가 되고요. 기존에는 오직 주의 왕만 왕이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후들도 스스로 왕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치열하게 막 전쟁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해요. 이 시기에 큰 세력을 자랑했던 연, 진, 조, 위, 제, 한, 초 이런 나라를 전국칠웅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전국칠웅. 다시 한번 정리해요. 춘추 5패가 활약했던 춘추시대와 그 다음에 전국칠웅이 활약했던 전국시대를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그 역사책 춘추 그 다음에 전국체 이런 역사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춘추 전국시대는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분열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춘추 전국시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으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기 어려웠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요. 우선 춘추 전국시대에는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이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우경이 실시가 되고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관계시설을 늘려나가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이 돼요.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니까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할 수 있었고요.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군사력이 빠방해지다 보니까 얍얍 대규모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한편 계속된 대립과 전쟁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기존의 낡은 질서 대신에 뭔가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각 나라들은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할 만한 좀 어려운 말인데 부국 강병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국적에 상관없이 이런 부국 강병책을 내세우는 아주 뛰어나고 유능한 학자들을 뽑아 쓰게 돼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가가 등장하고 다양한 학파가 형성이 되는데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해요. 뭐라고요? 제자백가.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주요 학파별 사상가와 또 주장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텐데 되게 익숙한 인물들이 뿅뿅 튀어나와요. 공자, 맹자.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2배로 귀 쫑긋하시고 먼저 유가. 이 유가 사상가는 공자, 맹자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일단 이 공자, 맹자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인과 예에 의한 도덕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신하는 왕을 충성으로 섬기고 백성은 자기 맡은 바를 다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사상이 나중에 유교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한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이 유교를 채택하고요. 또 중국 역대 통치 기본 이념으로 계속해서 이 유교가 채택이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 또 합시다.
선생님 갑자기 맹자하니까 그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맹자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처음에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맹자가 맨날 보고 듣는 게 상여, 뭐 곡소리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막 흉내를 내니까 아 여기는 내 아들을 키울 곳이 못 된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겨요. 근데 이번에는 맨날 보는 게 장사하는 모습이잖아요. 막 물건 파는 흉내를 또 맹자가 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막 그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 이곳이야말로 내 자식을 기르기에 딱 좋은 장소구나. 계속 머물러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훌륭한 인물 뒤에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죠. 뭐 선생님 어머니가 이 수업을 듣진 않을 테니까 선생님 어머니 얘기를 좀 하면 아직도 생생해요.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막 밤을 새서 공부하고 싶잖아요. 막판에 봐야 될 자료도 많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또 막판에 보는 게 꼭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근데 또 선생님이 저질 체력이라서 꼭 저녁 먹고 한 시간 정도는 자야지 새벽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면서도 불안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꼭 깨워줘야 돼. 엄마 나 안 깨우면 나 죽어. 나 인생 끝나. 100만 번 말하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안 깨우세요. 눈 뜨면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이야. 심지어 지각할 판이야. 막 반쯤 울면서 막 뛰어가서 시험 봐요. 나중에 집에 와서 나 시험 망쳤다고 어쩜 그러냐고 막 따지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푹 자야 시험도 잘 보지.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야. 너무 맞는 말씀이라 또 반박도 할 수가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몇 년을 공부를 했었네요. 제 맺힌 게 많아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다음 사상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법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대표적인 사상가가 한비자, 상앙,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이 있어야 된다. 엄격한 법을 적용해서 권력에 의해서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펼쳐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선생님이 진도 공부를 할 건데 법가 사상이 진의 중국 통일에 기여를 해요. 다음 사상은 도가예요, 도가. 대표적인 도가 사상가에는 노자, 장자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노자, 장자가 있는데 이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해요. 사람들이 만든 도덕이나 법은 오히려 백성들 힘들게 한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자연이 그렇듯 가만히 둬도 인간 세상을 잘 돌아간다. 이 도가 사상은요, 중국 전통 종교인 도교로 나중에 발전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묵가. 이 묵가 사상가에는 묵자가 있어요. 기억하기 쉽죠? 그렇죠? 묵자. 밥 먹자. 묵자.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주장했는데 전쟁은 지배층에게만 이런 것이다. 그만둬야 된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려는 태도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제자백가 사상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리 친구들 춘추 전국시대 하면 제자백가가 가장 중요해요. 아셨죠?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기로 슬슬 여행을 떠나봅시다. 이제 최초의 통일왕조 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앞서 선생님 전국 칠웅 얘기했었죠. 진은요, 전국 칠웅 중에 하나였고 가장 서쪽에 있었어요. 근데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에 성공하면서 기원전 221년에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통일하게 돼요. 그 중심에 그 유명한 진의 시황제가 있었고요. 이 진 시황제는 6개 국가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일으켜요. 항상 머릿속으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는 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진 왕이었는데 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첫 황제라는 뜻으로 시황제라 불렀고요.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정책을 펴게 돼요. 당연히 진시황제 업적 시험에 나오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선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요. 그 밑에 현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렸는데 이런 체제를 군현제라고 해요. 군현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군현제를 실시했냐? 황제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현제를 실시했고요. 또 당시에 나라마다 문자, 화폐, 도량형 이런 것들이 다 달랐거든요. 이걸 하나로 통일해요. 문자는 전서체로, 화폐는 반량전으로, 그 다음에 길이,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자, 돼, 저울 이런 도량형도 다 하나로 통일을 해요. 그리고 수레와 도로의 폭까지 다 맞춰요. 이런 통일 정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 경제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상업도 발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상적인 면에서는 법과 사상을 채택했다라고 했죠. 그 이외 사상은 탄압을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분서갱유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진시 황제가요, 뭐 의서, 농법서 이런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육아서적을 불태워버려요. 이걸 분서라고 하고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다거나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막 바른 말하는 지식인들 있잖아요. 구덩이에 묻어 죽여버려요. 이걸 갱유라고 하는데 유학자 460여 명의 생매장을 당해요, 이때. 분서갱유. 어마무시한 사건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 또 당시 대외적으로 한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북쪽의 흉노였거든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이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쪽 국경에 만리장성을 건설하게 되죠. 우리가 중국 하면 북경이요. 북경하면 만리장성 아니겠어요, 그죠? 선생님 추석 때 만리장성 갔었거든요.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밀려서 막 자동으로 선생님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만리장성은 춘추 전국시대 성곽을 연결해서 완성을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성곽은 명대에 새롭게 증축을 한 거예요.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쭉 진의 내용도 한번 짚어봤는데 이랬던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이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일단 분서갱유에서도 엿볼 수 있었지만 법과 사상의 원리에 따라서 너무나 가혹한 통치를 했어요. 백성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 지나친 토목공사 또한 진을 쇠퇴의 얘기를 걷게 하는데 만리장성, 그다음에 궁전인 아방궁, 또 자신이 죽은 뒤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덤에 수천 점의 병사 모형을 만들거든요. 대단해요, 대단해. 병마용계, 그다음에 진시황릉, 뭐 이런 대규모 공사에 백성들을 많이 동원해서 불만을 샀고요. 결국 진시 황제가 죽은 후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 바로 진승 오강의 난인데 살짝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진승과 오강은 가난한 농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역에 동원이 돼서 가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착해야 될 날짜에 도저히 도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렇게 날짜를 지키지 못한 바로 사형이었어요. 에이, 이래저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난을 일으키게 돼요. 이 진승 오강의 난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진의 가혹한 통치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고요. 결국 진은 멸망하게 되죠. 자,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신하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너라 라고 했던 시황제지만 오래 살지도 못했고 진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중국 영어 이름이 뭐죠? 그렇죠. 차이나죠. CHIN, 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고 이렇게 진의 역사까지 살펴봤는데 앞으로 중국 왕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노래 하나가 있어요. 흐름 잡는데 이만한 노래가 없어요. 선생님이 중국 역사성을 소개해 드릴 건데 선생님 못 부르는 노래지만 열심히 한번 불러볼게요. 국민동요 학교종, 학교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부르면 되고요. 자, 시작합니다. 상주, 춘추,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 송원, 명청, 중국 역사. 어때 우리 친구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쵸? 다시 한번요. 상주, 춘추,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 송원, 명청, 중국 역사. 네, 이 시간 이후에 10번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함께 열창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중국의 역사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